여기서 이제 꽃눈을 조절해 주는데, 꽃눈을 조절해 줄 때 위에서 꽃눈을 잘라내는 방법과 아래에서 떼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꽃눈을 잘라주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블루베리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마 4월 15일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 꽃눈의 상태에서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아직은 꽃눈이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개화하기 직전의 상황이 온다면은, 또는 개화가 된다면은 블루베리는 개화가 된 상태에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꽃눈이 얼어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 꽃눈을 잘라주는 시기는 이 꽃샘추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2년간 꽃샘추위로 인해서 과수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2019년 4월 7일 날, 2020년 마찬가지 4월 7일 날 이렇게 4월 5일에서 4월 7일 사이에 갑자기 영하의 날씨로 기온이 급강함으로써 많은 이 과수 농가들이 이 냉해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춘천만 하더라도 이제 자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생산이 안 될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작년에 입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이 꽃샘추위가 끝났다는 가정하에서 꽃눈은 어떻게 잘라주는 것이 좋은지 제가 하나하나 실제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꽃눈을 자르려는 품종은 토르라는 품종으로서 열매도 크고 생산성도 굉장히 좋은 이러한 북부종의 하나의 품종입니다. 요 사례를 보면은 꽃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나의 그 결과지의 길이는 한 뼘 이상 돼서 아마 20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지에서 꽃눈을 남기는 숫자는 결과지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아무래도 이 정도 된다면 저는 꽃눈을 전체 둘, 넷, 여섯, 여덟, 9개 중에서 5개를 떼어내고 4개만 남기겠습니다. 꽃눈을 떼어내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아래에서부터 떼어내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부터 떼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대부분이 과일은 위에 붙어 있습니다. 상단부터 익으니까 위에 쪽을 잘라주면은 과일이 익는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고, 아래쪽을 띄워주면은 과일의 익는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농장에 많이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 엘리자베스입니다. 이제 엘리자베스인데, 이 엘리자베스는 유단히 꽃눈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물론 뭐 결과지도 30cm 이상 아주 건강한 결과지인데 꽃눈도 그만큼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꽃눈인데, 이런 경우에는 결과지가 건강하더라도 저는 한 5개 정도 남기고 잘라냅니다. 잘라서 가급적 열매가 크고 상품성 있는 그러한 열매를 달게 해줍니다. 요 나무도 보면은 결과지 길이가 요 전지가의 두 개 정도, 그렇죠. 이렇게 2개 정도의 길이니까 못돼도 한 4, 50cm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지가 튼실하고 좋고, 여기엔 꽃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의 그 꽃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꽃눈을 조절해 주는데, 꽃눈을 조절해 줄 때 위에서 꽃눈을 잘라내는 방법과 아래에서 떼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과일은 이 끝에 있는 위에 쪽부터 익기 시작합니다. 맨 끝에부터 이제 익기 시작하는데,
이 위에 거를 자르면은 결국은 수확의 시기가 뒤로 늦춰진다는 얘기고, 또 반면에 위에 것을 남기고 아래 것을 자르면은 그 열매가 익었을 때 나무가 이렇게 처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처진다는 이야기니까 상태를 봐서 본인이 농부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무엇을 자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위에도 자르고 아래도 떼어내서, 이렇게 아래도 떼어내서 적당한 꽃눈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꽃눈을 남기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도 보면 꽃눈이 위에 뭉쳐있는 걸 잘라내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는데, 꽃눈이 유달리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있다라고 해서 농부들은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상태에서는 영하로 떨어져도 이 비늘이 꽃눈을 감싸고 있는 비늘이 있는 상태에서는 영하로 떨어져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데, 이제 이 꽃눈이 많이 부풀어서 곧바로 이제 개화하기 직전의 상태로 가면은 영하 3, 4도로만 떨어져도 이제 얘네들이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꽃이 개화한 상태에서는 영하로 떨어짐과 동시에 거의 꽃눈이 죽습니다. 그리고 물론 착과해도 영하로 떨어지면 거의 100% 죽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 지역에 꽃샘추위가 상당히 심하게 와서 많은 과수농가들이 꽃샘추위로 냉해의 피해를 보았는데, 이렇게 꽃눈이 빨리 커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따라서 도리어 냉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꽃이 늦게 피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오래전에 저 창원에 근무할 때 보니까 분항제라고 해서 이 벚꽃 축제를 합니다. 근데 계획된 것보다 일찍 꽃이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벚나무 아래에 커다란 얼음을 두고 기온을 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꽃이 일찍 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꽃눈의 상태를 보고 지금 꽃눈을 잘라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지난 4월 10일 이후쯤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꽃이 피는 시기는 4월 20일 정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자, 이 품종은 네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이제 네카라는 품종인데, 마찬가지 이제 이 네카의 특징은 이 주축지가 굉장히 여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열매를 맺으면 전부 다 땅으로 처박는, 이렇게 땅으로 처박아서 거의 뭐 지면에 닿을 정도로 많이 열리고 하는데, 단점은 이 주축지가 너무 약하다. 이러한 주축지가 약하고 이제 결과지가 잘 휘어지는 품종은 가급적 밖에 쪽에 있는 꽃눈을 잘라서 나무들이 땅으로 처박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네카라는 품종이죠. 제가 이 네카라는 품종은 워낙 이 주축지가 약해서 중간에 이렇게 고추대를 가지고 얘네들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렇게 버팀목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짐이 심한 나무니까 이런 것은 꽃눈을 위에부터 잘라서 무게중심을 가급적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크 같은 경우는 전 밑에서 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중간에 잘라서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도 보면 꽃눈도 건실하고 결과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꽃눈이 여기 완전히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간중간 한 칸 건너 띄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수확할 때 열매들이 뭉치는 현상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꽃눈 자르기도 최종 상태, 즉 최종 상태라는 것은 열매를 수확할 때 그 상태를 고려해서 꽃눈을 잘라줘야 합니다.
일찍 수확할 것이냐 늦게 수확할 것이냐, 아니면 나무의 처짐이 약한 나무냐 그렇지 않은 나무냐에 따라서 꽃눈을 잘라주는 위치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무의 수제에 비해서 너무 많은 꽃눈을 달게 되면 올해 수확은 다소 많이 할 수 있지만 결국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즉 지속적으로 건강한 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체 꽃눈 중에서 한 40%를 잘라줘야지 나무의 건강 상태와 열매의 상품성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과감한 꽃눈 자르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블루베리를 생산해서 판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크고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나중에 과일을 판매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꽃눈을 보면은 꽃눈이 이렇게 겹눈으로 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좌우측을 따주지 않으면은 가장 튼실한 거 하나만 남기고 좌우측을 따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열매가 주먹처럼 뭉쳐 있어서 수확하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눈은 반드시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개 있을 때는 가까이 있으면 하나 따서 적당한 하나, 둘, 3개 정도 이렇게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농장에서 블루베리 꽃눈을 따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꽃눈을 따주는 방법은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축지와 결과지가 단단한 이와 같은 품종이라면은 가급적 아래 것을 따서 조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또 결과지와 주축지가 이제 낭창낭창 거리는 것이라면 위에 것을 잘라서 무게 중심을 안쪽으로 둬서 나무가 처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꽃눈의 개수도 마찬가지 결과지의 두께라든가 결과지의 길이, 즉 결과지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꽃눈의 개수도 달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지에서 꽃눈을 이제 조절해 줌으로써 결국은 상품성이 좋은 블루베리를 생산함으로써 수확하는 데도 유리하고 또 판매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꽃눈의 개수는 나무의 특성별로 농부가 판단하고 잘라줘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과지가 좀 짱짱하고 또 처짐이 좀 덜한 것은 아래부터 띄워주고, 또 반면에 결과지가 굉장히 낭창낭창거리는 그러한 품종은 위에서 잘라서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꽃눈을 위에 자른 경우와 밑에서 따준 경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부분의 과일은 위에 쪽부터 있기 때문에 위에 것을 따면 수확의 시기가 다소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것을 따면 수확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 것을 자를 것인가 하는 것은 나무의 상태, 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고, 올해 2021년도에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것 이외에 귀농 귀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제 동영상에 나오는, 제 영상에 나오는 모든 자료는 여러분들이 캡처하거나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